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언론을 봤더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한일 수교 후 대일 교역 적자만 54년째 누적 적자가 700조 원이다. 큰일 난 것 같잖아요. 700조 원이나 적자가 쌓였어. 이거 언제 갚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1965년에 1억 3천만 달러 적자, 그러다가 5억 7천만 달러, 11억 4천만 달러 해서 쭉 늘어나고 2018년에 무려 240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 일본에 대해서 이런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짜뉴스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몇백 배 커졌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 우리나라 GDP가 거의 2조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GDP 늘어난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을 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GDP 규모에 대해서 무역 적자 규모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제가 그 새 그래프에다 그려본 겁니다. 여기 보면 1965년에 대일 무역 적자의 규모가 4.2%였어요. 즉 1억 3천만 달러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에 대해서 이것은 4.2%입니다. 가장 높았던 게 6.3%까지 높아진 거예요. 예, 무역 적자가. 그게 1970년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8년은 어떻게 됐냐? 대일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 GDP 중에 1.5%에 불과해요. 계속해서 대일 무역 적자가 나왔지만 그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져 왔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경제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거의 가짜뉴스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로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되는 대일 무역 적자의 그 실상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얼마나 사왔느냐, 외국에다가 얼마를 팔았느냐, 이거를 합치면 그게 경상수지가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예요.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상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0 밑에예요. 그러니까 적자이지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0 위에예요. 그러니까 흑자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빨간색이고 경상수지 흑자는 파란색인데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장률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얼마나 왕성하게 커져 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때요? 우리나라의 고성장기는 1998년 이전이죠. 1960년대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왔어요.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거치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2%도 올해는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7, 8%, 10% 성장하고 막 그러다가. 무슨 말씀이냐?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성장,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잘 나갔다.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그런데 경상수지는 어때요? 고성장기 동안 경상수지는 적자였어요. 다 적자잖아요. 빨간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성장률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는 경상수지가 다 흑자지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요, 대부분 투자를 위한 거였어요. 즉 외국에서 설비 들여와가지고 공장 짓고 반도체 제조 장비 들여다가 반도체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죠. 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장, 설비, 장비, 부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난 거예요. 이 적자는 매우 좋은 적자죠. 왜? 미래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성하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98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팔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지어놓은 공장 가지고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전까지는 다 공장 설비 수입하고 뭐 그랬다가 이제는 수입을 잘 안 하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흑자가 나는 거예요. 성장률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장비 들여와가지고 투자하면 그거 고마운 일인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네. 그만큼 외화는 나가지만 고마운 일인 거예요. 왜? 그게 투자이고 그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식당을 하려면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채소도 사와야지, 고기도 사와야 되지, 쌀도 사와야 되지, 다 사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식당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손님에게 팔아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이 식자재 마트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식자재 마트에다가 물건을 파십니까, 여러분? 안 팔죠? 사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경상수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식자재 마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손님한테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식당 주인으로서 식자재 마트에다가는 물건 하나도 못 팔아서 문제가 되나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원래 장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인 여러분들과 식자재 마트라고 하는 거기와의 사이를 적자냐 흑자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숫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적자냐 흑자냐 그런 식으로 따질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일본하고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일본 물건을 들여다가 그것을 재가공해가지고 거기다 부가가치를 붙여서 중국에다 팔았어요. 미국에다 팔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장사를 잘한 거예요. 왜? 일본 부품, 일본 원료가 좋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일본하고 계속 관계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됐죠, 지금은. 왜냐? 우리가 정상국가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이 이웃나라와의 약속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이면 일본하고 관계가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하고 적국이 된 거고, 그래서 일본 제품을 들여다가 우리가 가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이게 약점일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거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정상화 시켜야 되느냐? 일본을 다시 우방으로 되돌려 놔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이 일본의 우방이 돼야 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커져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이다. 둘째, 그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미치고 팔았다 또는 미치고 사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서로 윈윈인 관계였다.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